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시험사 노무사 주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공사 도급 금액이 모자라서 또는 공기가 너무 연장돼서 공사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타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타절과 관련된 부분들 좀 세법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절을 한다라고 하면 발주자와 원청, 하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그냥 타절, 발주자하고만 우리가 원청이라고 그러면 타절 합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발주자와 하청과의 관계, 또 그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타절은 원청이 하지만 원청과 하청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절 합의에 따라서 이 하청이 원래 그 하청은 원청이 바뀌더라도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냐, 다른 원청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다른 원청이과 계약을 기존 계약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원청과 다른 계약을 또 맺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그 하청 자체가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이 있겠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삼재 합의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승계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는 대로 해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업에 있어서 계약 해지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도 건물이 준공 과정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절이라는 변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타절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보다는 중간에 해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것은 해지나 해지하고 나서의 그 하자보수라든가 우리가 추가 공사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에 보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의 부담에 대한 부분 사항을 계약서, 도급계약서상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해서 하도급은 원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원청이 발주자와 계약을 해지한다, 타절한다 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발주자 원청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계약을 타절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청은 발주자에게 투입된 공사비의 기성고 비율이 매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성고 내가 뭐 30% 완성했다 그러면 30% 도급 금액 곱하기 30% 그거 달라, 3억 달라 하고 우리 도장 찍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 금액이 10억이다 해서 아직 완성 못한 부분을 봐가지고 아직 완성 못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70%다. 근데 그 70%에 따라서 예상될 원가, 예상될 공사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8억이다. 그러면 내가 완성한 부분은 2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2억을 가지고 정산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 기성고 비율입니다. 원가 투입 비율, 정확하게는 원가 투입 비율을 가지고 정산해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투입된 공사비와 또 앞으로 투입될 그 미공사 부분에 대한 투입될 공사비 이 부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분자는 기입 투입된 공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입된 원가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인세 진행 기준에 있어서 원가 투입 비율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도급공사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다라고 했고 기 투입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고 할까요? 3억. 앞으로 투입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라 할까요? 그럼 9억이 되겠죠, 분모가. 그 다음에 기투입된 게 3억이니까 3분의 1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10억 곱하기 3분의 1 해서 3.3억 이 부분을 정산할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하실 것은 항상 그 타절 합의에 있어서의 비율, 정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도급과의 관계는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절 합의 금액이 이제 결정이 3억 3억처럼 3.3억으로 결정이 되면 기존의 기성고를 끊었던 금액,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끊었다 그러면 추가해서 얼마 1.3억에 대해서 추가 세금 계산서를 끊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끊었는데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실제 타절 합의 금액을 해보니까 3.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0.7억을 과다하게 끄는 거죠. 그것은 역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타절 합의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 0.7억을 발행하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절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하자보수가 수반된다. 또 추가 공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타절 합의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명시를 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발주자가 언제라도 소송상 시비를 걸을 수도 있고 뭐 원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하시고 타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부분을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해제와 타절 합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와 타절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해제 있긴 하지만 668조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다 계약 자체를 이럴 경우가 아니면 타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절을 하면 법인세는 언제 귀속하느냐? 당연히 타절 해제일이 해약일이 속하는 그 사업년도에 법인세를 이제 귀속하는 입금 상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타절할 때 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뭐 그 계약 해제의 경우는 환급 환입하거나 그전 일부가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이제 실질자산, 부실자산 판단할 때 해제하고 나면 이제 부실자산이 되겠죠. 해제 관련해서 건선법에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도급계약서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계약 중지에 따라서 손해 부담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또 추가공사는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자, 공사계약 타절 합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또 타절 합의로 공급가액 확정 시 세금계산서의 관계를 보면 자, 합의 해제로 투입원가 비율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대법원은 이 비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고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투입원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투입원가 비율, 기성이라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투입원가 기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투입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세금계산서 부분도 투입원가 부분이니까 실제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투입된 원가가 도급금액 10억에 대해서 실제로 투입된 원가가 3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억이 되는 거고 또 3억이 실제로 투입이 됐고 앞으로 투입될 공사비가 또 6억이 된다. 그러면 3억과 6억을 합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9억이 되겠죠. 플러스 표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9억 분의 3억 해서 도급금액 10억, 3.3억이 되겠죠. 3.3억을 타절 합의할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추가 공사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고 추가 공사 부분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이 되면 그 정산에 따른 확정이 되는 그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래서 기존까지 발행한 게 뭐 3억이다 해서 타절하니까 3.3억이다 그러면 3,300에 대해서 추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또 기존에 4억을 이미 발행했다 그러면 0.7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과 얘기를 보고 이렇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
타업체가 이제 승계한다는데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과 추가 공사와 하자 보수와 관련된 의미의 기재가 있어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타절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면 기존고 비율이라는 것은 기시공 공사 부분, 원가 부분 있고요.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모는 기시공 부분 원가에다가 이제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 소요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합해서 비율을 따지고 여기다가 도급금액을 곱해서 이제 타절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하자 보수비는 타절 기성고 비율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쭉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 공사 타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하는 방법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건설업 전문 노무사 재무사 주영재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격리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